남한 군대는 우리 군대의 맞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는 2019년 8월 축소 시행된 한미연합훈련에 항의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 내용입니다. 당시 단독 보도한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앞 친서에서 축소 시행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항의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CNN도 김 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회동한 달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나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당신에게 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다면서 나는 정말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하, 이렇게 솔직한 생각을 당신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한 자체의 군사력만으로는 북한에 맞설 수 없다는 내용에 맞장구 치며 주한미군이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다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경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과 없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첫 방한시 전용 헬기 마린원으로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과 이동 중 한국의 고층 빌딩과 고속도로 등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불한다.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브룩스 당시 사령관이 평택 미군기지 건설 비용의 92%를 한국이 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전부를 내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브룩스 사령관은 법적 제한이 없다면 한국이 100% 지불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드워드는 이 책에서 미국이 한국이 존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 표현에 놀랐다는 식의 평가를 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 한국의 존재를 미국이 허락하고 있다. 즉, 미국 덕에 한국이 존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책에는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2017년 상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당시 전쟁을 준비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017년 8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의 한 항구를 폭격할지 고민했지만 전면전을 우려에 단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밥 우드워드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갑자기 왜 북한과 대화로 방향을 틀었는지 물었는데 트럼프는 즉답은 피한 채 주한미군 탓에 너무 많은 돈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거액의 방위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긴장을 낮춰서 아예 미군이 주둔할 명분을 없애는 걸 염두에 둔 듯한 대목입니다. 밥 우드워드의 전작 공포에서도 트럼프는 3차 대전을 막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참모들의 말에 시큰둥해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에서도 이제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며 주한미군 철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고 고마워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역할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최일선의 전략적 요충지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돈과 명예에만 집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나라한 모습에 한국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바엔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고 미국은 빠지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위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 전략으로 바꿨다는 내용도 놀라운 발상이지만 우드워드의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충동을 대통령직의 통치 원칙으로 삼았다는 말이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 행동들로 인해 통일이 앞당겨지고 자주국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온다면 좋을 일일 테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충돌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SNS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방 빼라. 누구 때문에 값싸게 중국 견제 중인데? 트럼프는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인 것은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의 사대주의적 사고이다. 제 나라 정부에 무조건 비난만 퍼부어대는 바보들. 트럼프가 저래도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해야만 하는 현실이 슬프다. 우리도 핵 개발하는 것이 완전한 지름길이기는 한데 어차피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6.25 때 실제로 미국과 기타 여러 국가들이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와 번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엔참 정국에 대한 고마움은 간직하되 언제라도 떠날 수 있으니 항상 일정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자주국방을 추구해야겠죠.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가 대북방어가 아닌 대중임무 수행으로 사실상 바뀐 상황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도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가 인상된다는 의미는 향후 미국의 여러 분쟁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매년 편찬하는 연례보고서인 미군기지 구조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기지의 3분의 2가 글로벌 군사전략상 핵심 지역들로 꼽히는 독일, 일본, 한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방위비 분담 규모와 구조에선 확연한 차이가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첫째, 미국과 맺은 소파 협정과 별개로 거액의 미군 해외 주둔비를 매년 지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두 나라와 달리 독일은 한때 미군 주둔비용 상당의 미국산 무기나 채권을 사준 적은 있지만 이는 직접 지원과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1975년 이후 미군의 분담금 성격의 돈을 주지는 않으며 미군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은 임대료 및 세금 면제 등 간접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비록 미군 주둔비 총액에 있어서는 일본의 지원액이 한국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 총생산, 즉 GDP를 기준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일본 대비 직접 지원비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국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담금이 전 세계 최고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주한미군의 월급까지 한국 정부에 떠넘기면서 50억 달러, 6조 원의 주둔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던 바, 이는 한국의 2020년 외교 통일 예산 5.5조 원보다도 많은 터무니없는 액수였습니다.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한 근거는 미 국방부가 2019년 발간한 자료에서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이 5조 2,352억 원으로 추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을 다 우리더러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군대나 우리가 고용한 용병도 아닌데 말입니다. 6조 원이면 한국인 60만 명에게 해마다 1천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미국의 줄바에 한국의 자주국방력에 더 활용하는 편이 낫기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미국이 분담금을 뜯어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가능성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 자료에는 주한미군 주둔비 중 인건비가 약 2조 4천억 원, 운영유지비가 2조 6천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는 평균 8.2억 달러였고 최대 11억 달러를 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는 11억 6천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미국은 갑자기 운영유지비를 2배로 늘려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에 더 많은 주둔비 지원금을 뜯어내기 위한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 세금으로 미국 국경 장벽 건설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9월 미국은 멕시코와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주한미군에 배정된 예산 845억 원을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미 의회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자 주한미군에 배정된 돈을 뺏은 것입니다. 이 돈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전시지휘통제소, 시피탱고와 전북 군산기지의 무인기 경납고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럼 미국은 이곳에 들어가야 할 돈을 어떻게 메꿀까? 각종 언론에서 미국은 이 돈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분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로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이지만 사실상 우리 세금으로 미국의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셈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통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집행되지 않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은 다 합쳐 2조 원가량입니다. 당시 주한미군 분담금 2배에 달하는 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미국은 자국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면서도 남은 금액으로 이자놀이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2014년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신한은행에 모아둔 주둔비 지원금을 예치해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계대출 이자를 내면 그 돈이 다시 주한미군 손에 쥐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통사는 당시 주한미군이 이자놀이로 착복한 소득이 최소 3천억 원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비 지원금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한미 소파 7조 영리활동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주한미군은 우리가 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트럼프가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작전지원비입니다. 전략자산이란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같이 상대방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 전략 자산에 대한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우리가 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개 비용이야 그렇다 쳐도 이 작전 지원비에는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 비용과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하는 호르무즈 협의체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중국과 싸우는데 우리더러 물주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이란,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서 좋을 게 없으리란 건 명백합니다. 미국을 위해 전 세계에 돈을 뿌려가며 적국을 양산하는 꼴입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특별협정에도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인건비를 떠넘길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작전 지원비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 방어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중국해나 호르무즈 협의체 같은 작전 지원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한미 합의 위반이자 심각한 외교 전횡입니다. 이럴 거면 협상은 왜 하고 합의는 왜 맺을까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은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안보는 안보대로 해치게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의 여느 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에 있어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파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재반 무상 지원, 토지 무상 공여, 기지 주변 정비, 각종 세금 면제 등만 해도 3조 원, 카투사 병력 지원과 평택 컴프리스 기지 건설 비용 부담 등도 10조 원을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도입 비용만 27.6조 원, 244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의 세금이 주한미군에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거꾸로 주둔비를 내든 철수하든 한 가지를 골라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야, 헛소리 계속 할 거면 주한미군 싹 빼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우리가 빛이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 향해 시온TV 함께라면